지금부터 롱 레이어에 어울리는 시컬펌이 들어갈 거예요. 여러분들 만나기 전에 제가 샴푸하고 전처리를 미리 발라뒀어요. 자, 전처리는 기본적으로 우리 모델이 앞전에 뭐 했어요? 열펌을 했었죠. 열펌을 했었고 또 이렇게 평소에 아이롱 작업도 하시고, 그래서 여기가 제가 건조하고 손상이 돼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PPT로 약간 힘을 줄 수 있는 전처리를 했고요. 제가 지금 섹션을 나눠 놓은 거 보이세요? 자, 섹션을 이렇게 보면 앞에 1인치 정도 남겨뒀어요. 여기는 곱슬기가 별로 심하지 않고요. 그리고 모질도 굉장히 좀 가늘다고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뒤쪽은 곱슬기가 조금 많아요. 그래서 약도 좀 제가 분리해서 준비를 해뒀어요. 곱슬기가 많은 곳 있죠. 여기는 건강모, 여러분들이 쓰시는 열펌제 건강모를 준비했고요. 나머지 앞에랑 여기 밑에 있죠. 제가 PPT 뿌렸다고 말씀드렸죠.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흔히 쓰는 손상 모용을 준비해뒀어요. 그래서 1차로 여기 건강모로 들어갈 거고요. 바로 시간을 두지 않을 거예요. 바로 연결해서 손상모 들어갈게요. 자, 연화 작업 들어갈게요. 연화 작업 들어갈 때는 여러분들 수분이 있는 상태에서 들어가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수분이 이렇게 만졌을 때 뭐 흘러내리거나 뭔가 짜지는 느낌이 아니고 그냥 손에서 약간 묻어 나올 정도로 유지하시면 아주 좋은 컨디션이에요. 이렇게 보면은 곱슬기가 있어요. 뿌리 너무 가까이 하지 않을 거고요. 약액은 여러분들 곱슬이 굉장히 심하다 그러면은 이 측모의 이 결이 굉장히 심하겠죠. 그러면 그 울퉁불퉁한 곳에 약이 다 묻어야 돼요. 그럴 때는 많이 발라주시고요. 우리 모델이 조금 있기는 한데 저는 완전히 하드하게 피고 싶지는 않아요. 그냥 부드럽게만 피고 싶거든요. 그래서 약을 많이 바르기보다는 그래도 적당한 선에서 바를 거예요. 자, 약을 도포할 때는 항상 빠르게 진행해 주시는 게 좋아요. 제가 교육할 때마다 여러분들한테 강조해서 말씀드렸어요. 수분이 있는 상태에서 환원제를 발랐을 때 결과물이 시간이 지나도 윤기 있게 탄력 있게 유지된다고. 그래서 선생님들이 너무 건조한 상태에서 약을 환원제를 도포하는 거를 제가 권장하지 않아요. 당장은 눈앞에서 그 환원제의 역할도 잘 하는 것 같고 컬도 잘 나오는 것 같긴 하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났을 때 반복적으로 시술하기가 굉장히 힘들고요. 그 다음에 또 고객이 돌아갔을 때 고객이 집으로 돌아가서 손질을 할 때도 당장 예쁜 것처럼 컬이 굉장히 강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시간이 지났을 때 굉장히 부스스해지고 모발의 탄력이 굉장히 많이 사라져요. 그래서 수분이 있는 상태에서 환원제를 발라라 라고 여러분들한테 조금 말씀드리고 싶어요. 뒤쪽은 우리 요 사이드 뒤쪽 있잖아요. 이 뒤쪽은 사이드 여기보다 곱슬이 조금 더 심해요. 그래서 약액을 조금 더 한번 제가 더 살펴드릴게요. 그래서 어떻게 약액을 조금 더 바르면 돼요. 양을 조금 더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한번 이렇게 손으로 뭘 해줘요? 약이 잘 들어가라고, 작용을 잘 하라고 이렇게 핸들링을 좀 한번 해주시면 좋아요. 약을 도포할 때는 이렇게 내려서 바르기보다는 그냥 이렇게 두상에서 두피에서 그냥 90도 정도로 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뿌리 가까이까지 바를 때는 110도 정도까지 들어서 발랐다가 그 각도를 유지하면서 놔주는 게 좋고요. 저 같은 경우는 뿌리 가까이 바르지 않기 때문에 90도 정도로만 발라도 괜찮아요. 자, 여기까지 곱슬기 있는 곳에 건강 모용을 다 발랐어요. 자, 전체적으로 제가 뭐 한다 그랬어요?
손상 모용을 따로 준비해뒀다 그랬어요. 여기는 연결해서 바로 바를게요. 앞머리가 이렇게 말랐어요. 뒤에 도프하는 동안 되게 건조해서 수분이 굉장히 빨리 날아가요. 그랬을 때는 수분이랑 이렇게 수분 단백질을 8대2로 희석해 놓은 거 있어요. 이거를 계속 수분을 줘가면서 진행을 해요. 자, 이제 한꺼번에 다 진행하겠습니다. 자, 밑에 연결해서 다 발라줘요. 자, 빗질은 항상 세워서 하시라고 말씀드렸어요. 곱슬기는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얘도 한 번씩 다 봐줄 거예요. 자, 이렇게 잔머리까지 처리를 깔끔하게 잘 해주시고요. 자, 이렇게 얇은 데는 선생님들이 이 환원제의 양을 좀 조절해 가면서 쓰시는 게 좋아요. 모발이 두껍거나 아니면은 양이 굉장히 많다 이랬을 때는 조금 많이 발라줘야 되지만 모발이 이렇게 잔머리처럼 날리거나 아니면은 수술 많이 쳐서 모발이 없거나 이랬을 때는 좀 조절해서 이렇게 약을 도포해 주시는 게 좋아요. 모량에 따라서 약의 환원제 반응 속도가 조금씩 달라질 수 있거든요. 우리 테스트 컬 말아야 되겠죠. 어디? 귀 위에. 내가 원하는 사이즈보다 하나 더 작거나 같은 사이즈면 돼요. 자, 저는 끝에만 볼게요. 우리가 여기 웨이브 볼 거는 아니지만 그냥 아무것도 말지 않아서 보기가 힘들다 이럴 수도 있잖아, 그죠? 근데 롯들을 이렇게 긴 머리를 다 말아가는 건 어차피 여기까지 나오지가 않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나눠서 말면 돼요. 자, 뿌리 쪽만. 이렇게 봐도 그러면 뿌리를 따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마셔도 돼요. 이거는 선생님들이 편하신 대로. 어디가 안 나와요? 귀 윗선, 귀 뒤, 그 다음에 네이프. 세 군데가 잘 안 나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귀 뒤에도 하나 말게요. 자, 랩핑하고 자연 방치 8분 보겠습니다. 자, 자연 방치 8분 봤고요. 컬 테스트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제가 왜 이거 중간에 말아놨는지. 왜 머리가 길어서 제가 C컬을 한다 그랬는데 이 C컬이 이 밑에만 보는 게 아니고 여기는 뭐예요? 우리가 매직을 할 거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프레스 작업을 할 곳도 연화가 됐는지 안 됐는지 봐야 되는데 이 끝에서부터 다 말아가면은 이 부분을 보기가 어렵다 그랬어요. 그래서 중간에서 이렇게 말아서 보면 내가 얼마나 연화가 나왔는지 알 수 있다 그랬어요. 자, 연화를 이렇게 테스트 컬을 롯드로 말아서 보는 거는 우리가 좀 더 쉽게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어요. 자, 이렇게 풀었을 때 얼마나 나왔는지 확인하고요, 눈으로. 그다음에 손으로 한번 당겨서 보고 제자리로 얼마나 돌아가는지를 보시면 돼요. 근데 우리가 굉장히 묽은 로션 타입은 탄력이 금방 눈에 보여요. 근데 오늘처럼 우리가 크림 있죠? 크림 무거운 종류들은
얘네들이 약간 처짐이 있거든요. 그것까지 생각해서 보시면은 훨씬 편하게 볼 수 있어요. 컬이 얼마나 잘 나왔어요. 한번 당겨서 제자리로 얼마나 돌아가는지 잘 돌아가죠. 그래서 아주 지금 연화가 잘 됐어요. 자, 중간 세척하고요. 바로 나왔어요. 지금 아무것도 처리 안 한 상태에서 나왔고요. 제가 지금 열 보호제를 바르고 있는 중이에요. 열 보호제 다 바르고 전체적으로 빗질한 다음에 뿌리만 말려가지고요. 프레스 작업 들어가고 끝에 와인딩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지금 중간 세척을 하고 나왔어요. 중간 세척을 하고 전체적으로 열 보호제를 발랐고요.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거 생각나죠? 여기만 먼저 말리고요. 뿌리 쪽. 여기 프레스 작업 들어가고 난 다음에 바로 끝에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따뜻한 바람이랑 찬바람이랑 섞어가면서 살려주시면 돼요. 프레스 작업을 어디까지 하실지 생각해서 말리시면 돼요. 제가 찬바람이랑 따뜻한 바람이랑 반반씩 섞어서 지금 건조를 다 시켰어요. 끝에는 수분감을 그대로 다 살렸고요. 뿌리 쪽에 다 건조시켰어요. 근데 제가 프레스 작업을 할 텐데 제가 말씀드렸죠. 저는 하드하게 작업을 할 게 아니고요. 어떻게 한다고? 소프트하게. 그냥 약간의 부스스하면 그대로 남아 있어도 상관은 없어요. 그 대신 전체적으로 흐름이 예쁘게끔만 잡을 거예요. 수분이 프레스 작업할 때도 너무 말라있는 상태에서 하는 것보다는 수분이 살짝 있는 상태에서 하는 게 탄력도 좋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굉장히 블링블링하게 건조해지지 않아요. 그래서 뭐가 있어요? 이게 있어요. 수분, 단백질. 얘를 수분을 그냥 뿌리게 되면은 보호하는 역할이 없잖아요. 근데 지금처럼 이렇게 수분, 단백질을 옆에 같이 갖고 있으면서 뿌리면서 프레스 작업을 하면 굉장히 윤기가 여러분들이 눈에 보일 거예요. 윤기가 살아나는 게. 그래서 요거를 사용하는데 이 열은 150도에서 160도 움직일 텐데 지금은 150도로 움직일 거예요. 곱슬이 근데 여러분들 아시죠? 곱슬이 연화가 잘 안 되잖아, 그죠? 근데 연화가 잘 된 거를 우리가 이렇게 테스트까지 했는데 연화가 너무 잘 됐어. 그래서 샴푸까지 하고 나왔어. 근데 막 뭐가 있어요? 막 웨이브가 막 이렇게 생겨요. 젖어 있는 상태에서. 근데 젖어 있는 상태에서 웨이브가 생기는 거는 연화가 조금 덜 된 거고요. 근데 우리가 말리면서 이렇게 약간 곱슬이 살아나는 거는 연화가 잘 된 거니까 그렇게 방법을 움직이면 돼요. 어떻게? 젖어 있는 상태에서 웨이브가 있다. 그럼 프레스 기계 온도를 살짝 올려주시면 좋고요. 만약에 말려서 웨이브가 생긴다. 그러면 원래 쓰셨던 온도 그대로 사용하셔도 돼요. 수분감을 살짝 주고요. 여기에서 지금 연화가 되게 잘 된 거 보이시죠? 그냥 지나가는 정도로만 할게요. 근데 여기에서 힘줘서 막 이렇게 피지는 않아요. 이렇게 필 게 아니고 그냥 탁탁 찝는 것처럼. 여기는 그 앞전에 다 진행했던 부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좀 더 소프트하게 진행을 할 거예요. 하드하게 힘줘서 입을 다물고 쫙 당기는 게 아니고 입을 가볍게만 다물고 싹싹싹싹싹싹싹 벌려지는 느낌으로. 자, 들어가 볼까요? 엄지가 미세하게 움직여요, 힘이. 그러면서 끝에까지 이렇게 한 번, 필요하면 2번, 3번까지 들어갈 수 있지만 프레스 작업을 너무 과하게 많이 해도 모발에 데미지가 가요. 그리고 다음번 시술에 뭐가 돼요? 방해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 번 할 때 좀 정확하게 해주시는 게 좋아요. 자, 항상 구렛나루는 따로 처리를 한번 해주세요. 구렛나루는 뭐가 잘 안 돼요? 펌이 잘 안 되죠. 그래서 따로 빼서 한번 잡아주시고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지금 프레스 작업할 때
방향이랑 이 굴려져 나오는 게 눈에 보이실까요? 자,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90도로 그냥 어차피 제가 뿌리 가까이에 연화를 안 했어요. 그죠? 그래서 뿌리를 볼륨을 살리고 안 살리고 이거는 크게 의미가 없어요. 그냥 이 곱슬기를 정리하는 게 의미가 있거든요. 근데 얘네들을 하드하게 스트레이트로 딱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나와요? 얘네들을 들어가서 제가 약간 굴려지는 게 보일까요? 그냥 이렇게 구르듯이 이렇게 굴리듯이 한번 나오면 돼요. 다시 한번 앞쪽 진행해 볼게요. 그쵸? 얘가 코너가 있잖아요. 얘를 그냥 이렇게 일자로 쫙 내려오면 너무 스트레이트로 쫙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이 코너를 이용해서 약간씩만 굴려주는 거예요. 요 상태로 쭉 나와도 이 코너 때문에 굴림이 되니까 여러분들도 이 코너를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 가슴보다 위로 올라갈 때는 이렇게 손바닥으로 하려고 하면은 내 뒤꿈치도 올라가고 몸도 불편해지잖아. 그죠? 그래서 들어주고요. 손등이 위로 갈 수 있게. 이렇게 뿌리를 먼저 한번 잡아줘요. 잡아주고 다시 내려오는 부분들은 손바닥으로 해서 손등으로 끝날 수 있게. 네, 전체적으로 다 폈는데 지금 뒤에는 조금 덜 펴진 부분이 있어서 거기 피고요. 앞쪽은 와인딩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프레스 하는 동안 머리가 다 말랐어요. 그래서 수분감을 주면서 보충하면서 와인딩 들어갈게요. 레이어가 있는 머리니까 어떻게 해요? 레이어가 있는 만큼 들어줘야 되겠죠. 우리가 커트했던 거 생각해서 들어가면 돼요. 짧은 머리는 좀 뺄게요. 앞쪽으로 들어갈 텐데 저희가 C컬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C컬이라고 말씀드렸는데 한 바퀴 반이 들어가면 보통 C컬이죠. 근데 고객님들이 말리다 보면 그렇게 한 바퀴 반을 돌렸을 때는 다 풀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두 바퀴 S컬 같은 느낌으로 C컬이 들어갈게요. 자, 여기까지가 한 바퀴예요. 그쵸? 끝이 보이시죠? 여기까지가 한 바퀴고요. 여기서 여기까지 두 바퀴. 이 끝이 지금 보이시죠? 그래서 C컬이지만 S컬 같은 C컬을 만들 거예요. 그래서 고객님들이 조금 손으로 빗질하듯이 빗었을 때도 C컬이 나오고 조금 돌렸을 때도 좀 강한 C컬이 나올 수 있게. 자, 앞머리 따로 빼서 말게요. 전체적으로 30% 말 텐데 앞머리만 작은 걸로 말게요. 자, 앞머리는 25호로 말겠습니다. 앞머리는 한 바퀴 반. 레이어에 펌을 말 때는 그 레이어가 어떻게 났는지 어떻게 떨어지는지 선생님들이 계속 살피면서 와인딩이 들어가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너무 짧은 머리들을 너무 긴 머리랑 같이 와인딩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이 컬이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따로 빠질 경우에는 따로 말아 주셔도 돼요. 그래서 이 얇게 빠진 머리들은 열 처리를 할 때 조금 더 짧게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되니까 그냥 빼버리세요.
제가 수분 날라간 것들은 다 수분을 줘가면서 와인딩 하고 있어요. 선생님들도 항상 수분을 옆에 가지고 있으면서 와인딩이 들어가세요. 자, 얘를 말고 넘어갈게요. 연결될 수 있게만. 기억나시죠? 여기는 그라 느낌으로만 들었어요. 그죠? 자, 여기가 한 바퀴. 두 바퀴. 중간에 여기는 움직임을 조금 더 주기 위해서 제가 기본으로 들어갈 거는 아니고요. 버티컬 섹션 이용해서 들어가겠습니다. 숱이 굉장히 많은 머리인데 움직임을 주고 싶다. 그랬을 때 기본적으로 호리존탈 섹션 이용하는 것도 좋은데 지금처럼 버티컬을 이용해서 버티컬 섹션을 그대로 말아도 예쁘고요. 아니면 저처럼 사선으로 말아도 예뻐요. 그래서 그거는 선생님들이 그 고객이 원하는 느낌이 어떤 건지를 찾으셔가지고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항상 결은 정리해서 고무 밴딩 하셔야 돼요. 자, 이 위에 탑 부분 이제 올라가죠. 여기에서는 이 떨어지는 라인을 찾아서 그냥 바로바로 와인딩 들어갈게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디자인이 들어간다고 생각하시고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왜 벽돌 쌓기나 아니면은 뭐 그냥 기본적으로 우리가 일자로 쌓기나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 완전히 무시하고 그냥 두상을 따라서 나눌게요. 그러다 보면 어떤 거는 삼각형, 어떤 거는 사각형 이렇게 나눠질 거예요. 그래서 그냥 흐름 그대로 갈 거예요. 그래서 위의 움직임이 조금 더 내추럴하게 움직일 수 있게 선생님들이 잡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하면은 고객님들도 손질하기가 굉장히 편하세요. 어떤 규칙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털고 다녀도 되고 아니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왜 돌려서 말려도 또 예쁘게 나오고. 자, 시간이 지나니까 우리 모델의 모발이 끝이 굉장히 많이 건조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수분 보충을 꼭 해주셔야 돼요. 자, 레이어인 만큼 탑 쪽으로 올라가니까 어때요? 좀 더 제가 들어서 마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레이어 컷을 해서 C컬 해도 예쁘고요. 여러분들이 흔히 하는 히피펌, 요즘 내추럴하게 하잖아요. 그런 히피펌을 하셔도 굉장히 예쁘게 나와요. 그래서 레이어 컷에 어울리는 걸 갖다가 어떻게 한정을 딱 하지 마시고요. 아, C컬이 잘 어울린다, 아니면 S컬이 잘 어울린다라는 생각을 딱 이렇게 가둬놓지 마시고요. 여러 가지로 응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맨 위에 탑 있죠? 움직임이 굉장히 많은 곳. 여기는 갈라지지 않게
하나로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하나로 움직이는 거, 긴 머리는 많이 보이지 않을 수도 있는데 짧은 머리는 무조건 하나로 가는 게 예뻐요. 근데 긴 머리는 어떤 효과가 있냐면 이렇게 많은 거랑 안 말았을 때 그 결과물이 나중에 떨어졌을 때 있죠. 그 흩어지고 같이 어우러지는 게 조금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권해드리는 거는 이 위에 크라운 부분은 무조건 한 호흡으로 갈 수 있게끔 도와줘라 라고 제가 말씀드려요. 자, 와인딩이 끝났어요. 레이어 컷에 이렇게 C컬이 들어가면 보이시죠? 다 층층층 이렇게 레이어가 다 보이는 거, 와인딩이. 그죠? 자, 열 처리를 75도로 7분 하고 저희는 테스트를 다시 보겠습니다. 자, 열 처리 7분, 75도로 7분 들어갔어요. 그리고 자연 방치는 열 식히는 정도로 5분에서 10분 정도 움직이시면 되고요. 아니면 찬바람 나오는 머신이 있으면 찬바람으로 말리셔도 상관없어요. 자, 앞쪽에 프레스 작업을 좀 들어가고 바로 중화 들어갈게요. 이 작업은 처음에 우리 프레스 작업했던 것처럼 굴려주면서 내려오시면 돼요. 그리고 로트로 그냥 와인딩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찍찍이 같은 로트로 와인딩 가볍게 해주셔도 돼요. 선생님들 그거 갖고 계시죠? 이 앞머리는 뭐 로트로 말아도 되고 찍찍이로 말아도 되고 다 뭐 상관없는데 또 편하게 선생님들 사용하는 핀셋 있죠? 이렇게 해서 중화하셔도 상관없어요. 자, 중화 들어갈 텐데 우리가 중화를 들어갈 때 위에 프레스 작업하고 밑에 와인딩 들어간 경우가 있잖아요. 이럴 때는 위에서부터 하면은 밑에까지 다 엉켜서 중화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밑에를 먼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다 하고 난 다음에 위에를 해주시는 게 훨씬 더 편해요. 그래서 밑에를 먼저 중화를 다 해주세요. 그리고 언제나 와인딩은 항상 중화를 할 때 이 거품이 터지면서 안에까지 흡수가 되기는 하지만 애초에 해줄 때 손으로 한 번씩 이렇게 만져주시는 것도 좋아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와인딩 한 곳에 중화를 해주시고요. 어떻게 하라고요? 그 다음부터 뿌리를 들어가 주면 돼요. 그러면은 엉키지 않고 한 번에 다 끝낼 수 있어요. 중화하고 7분 보고 로트아웃 하고 단백질로 마무리하고 나왔어요. 자, 제가 말씀드렸죠. 와인딩 할 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C컬이지만 S컬처럼 만든 C컬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지금 전체적으로 굉장히 잘 나왔어요. 이렇게 움직임도 좋고요. 앞에 떨어지는 선도 예쁘게 잘 나왔어요. 저는 지금 이제부터 찬바람과 따뜻한 바람 섞어가면서 말려볼게요. 근데 레이어를 말릴 때는 이제 층이 있잖아요. 근데 층이 있는데 한 곳에서 이렇게 다 말려버리면 안 돼요. 그러면 여기에만 이루어지고 여기에는 그냥 다 펴져버리겠죠. 그래서 위에 아래에 많은데 이렇게 들어서 말아. 우리 와인딩 할 때도 들어서 와인딩 했죠. 그래서 이것도 다 들어서 말려주시면 돼요. 처음에는 두피를 먼저 말려주시고요. 두피가 마르고 난 다음에 아래로 내려와서 아래를 만지시는데 이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곳에서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부분 다 엘리베이션 해서 말아주시면 돼요. 지금 드라이로 말렸는데요. 레이어 컷은 어떻게 말려야 된다고요? 밑에서 한 번에 이렇게 말면 위에 레이어 낸 곳이 다 펴지겠죠. 그래서 레이어 낸 것처럼 들어서 말리라고 했어요. 근데 이렇게 긴 롱의 레이어를 다 나눠가지고 끝까지 말면 너무 강한 C컬이 나와요. 그래서 중간에 한번 말려주시고요. 또 다 같이 뭉쳐서 한번 말려주시면 이렇게 내추럴하게 C컬을 만들 수 있거든요. 자, 여러분들도 그렇게 나눠서 한번 말려보시고요.
여기서 팁을 하나 더 드리자면 어떤 머리든 뜨거운 바람으로 말리는 것보다는 약간 찬바람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게 윤기 있게 말릴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따뜻한 바람을 한 30%, 찬바람을 한 70% 정도 사용해서 말리시는 거를 권장해 드리고요. 자, 마무리로 저는 오일을 발라서 마무리를 할 거예요. 우리 모델한테 너무 예쁜 스타일이 탄생을 했어요. 저처럼 레이어가 많은 커트를 할 경우 컬을 강하게 넣을 거면 S컬에서 SS컬을 들어가시면 되고요. 저처럼 가볍게 내시고 싶은 분들은 C컬에서 조금 더 있는 C컬과 S컬 사이에 움직이셔도 충분하게 강한 컬을 얻어낼 수 있으니까 그거는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과 롱 레이어 컷과 열펌을 한번 해봤어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저희 모델한테 너무 잘 어울리죠? 레이어 컷은 숏부터 롱까지 다양하게 응용할 수 있지만 오늘은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롱 레이어 컷을 한번 해봤어요. 레이어 컷은 C컬과 S컬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살롱에서 오늘 똑같은 테크닉은 아니어도 이거를 변형해서 많이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저는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